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공격 편대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사일 통과 지역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J-얼럿을 발령하고 대피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박진 장관 퇴장과 윤 대통령 발언 영상 재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택시 부재로 불리는 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부족한 택시기사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입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4,500km를 비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 기지인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한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방위력 강화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와 윤 대통령 순방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이 난무하는 등 파열음이 속출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위법 사항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는 14일 전후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화조가 폭발해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스팔트가 깨져 주변으로 날아가고 악취까지 진동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장비 전담부서의 열차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